자,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한 종목에 몰빵해서 주식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으시죠? 주식을 한지 정말 얼마 안 됐다, 이제 막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하나 사봤다, 그런 분들 제외하고 좀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은 분산 투자의 개념으로 몇 가지 주식을 두고 가시는데,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조금 약간 이상한 방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솔직히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특히 이제 초보자분들의 상당수가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거에 해당이 될 건데, 이게 왜 이상한 거고 어떤 식으로 교정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주의 깊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에 이제 작년쯤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 동학개미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꽤 되는데, 얘기를 나눠보면 대체로 해당이 돼요. 아마도 이제 보시는 분들도 해당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니까는 자신의 주식 패턴을 점검해 보는 겸해서 오늘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식을 하면요, 어떤 좋다는 주식이 있어서 사죠. 각자 가지고 있는 돈을 한번 다 몰빵해서 사는 분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조금 사잖아요. 한 뭐 10만 원도 사보고 뭐 20만 원도 사보고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사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좀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러면 좀 겁나니까는 금방금방 팝니다. 근데 이제 몇 번 그걸 하다 보면은 조금 약간 간이 커지면서 좀 더 큰 금액으로 좀 더 오래 들고 있는 그런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주식을 사다 보면은 한 종목에 좀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들어가게 되는 이유는 다 각자 여러 그런 사정이 있겠지만, 물리는 상황에서 조급해서 이제 물을 타다 보니까는 좀 비중이 좀 커지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냥 이해하기 쉽게 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 정도가 있다, 주식 자금으로. 근데 그 중에서 처음에 한 10만 원 가지고 A라는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좋아 보여서 계속 모으다 보니, 혹은 떨어져서 물리는 과정에서 물을 타다 보니까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뭐 그러다가 이제 1000만 원,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뭐 3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주식을 산 게 뭐 많이 샀냐 적게 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이 투자하는 분의 심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많이 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게 됐고, 처음에 이제 10만 원, 20만 원으로 주식할 때랑은 다르게 1000만 원 정도가 딱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면, 얘가 하루에 막 1%, 2% 정도 막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봐도 막 심장이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들죠. 굉장히 속이 상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돼가지고 수익이 나서 아싸 수익 냈다 그러면서 뭐 꽤 막 몇십만 원, 뭐 1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수익이 나면 너무 좋겠지만, 뭐 그런 경험도 몇 번 하겠죠. 근데 이 주식이란 걸 하다 보면은 계속 그렇게 수익이 나지 않아요. 그렇게 뭐 하던 대로 했는데 막 1000만 원, 1500만 원 막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 주식이 마이너스가 가더니 올라올 생각이 없네. 그렇게 시간이 막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올라오지 않네. 막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마냥 속썩이고 있는 분은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좋아 보이는 주식에 눈이 가죠. 뭐 누가 좋다라고 추천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방송에서 봐서 그럴 수도 있고, 혼자 공부를 해서 찾아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른 주식에 눈이 가고, 내가 남은 현금이 있으니까 또 그걸 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주식을 매수를 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다른 주식을 사게 돼서, 처음에는 하나의 주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두 개가 됐을 때 계속 이게 올라가서 플러스가 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참 기분이 좋지만, 물리는 경우가 또 생기고, 또 그러면은 또 이제 그동안에 수익을 냈었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또 현금도 있고, 그러니까 또 같은 패턴으로 새로운 종목을 들어가요. 그럼 이제 주식이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5개가 되고 뭐 그런 식인데, 이게 주식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뭐 죄책감이라던가 불안감 같은 게 별로 없죠. 왜냐면 애초에 나는 하나의 주식에 몰빵하려고 주식을 한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책을 본다던가 누가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분산 투자해라 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래 좋은 거네, 주식 여러 개 갖고 있는 거는 안정성 면에서 좋은 거네 라는 생각에 주식을 하나하나 늘려가는데,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약간 좀 주먹구구식으로 그때그때 좋아 보이는 주식을 사고, 물리면 물도 타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주식이 5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 5개에 들어가 있는 금액이 다 제각각인 거예요. 첫 번째 들어갔던 거는 멋모르고 막 들어가가지고 여기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 두 번째 종목은 뭐 했더니 뭐 한 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태. 세 번째 종목은 또 뭐 100만 원 정도. 네 번째 종목은 10만 원. 이런 식으로 어떤 거에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작게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돈이 무한한 게 아니니까. 근데 과정에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내가 지금 A라는 종목에 좀 많은 돈이 들어가 있지만, 그래, 이게 잘 돼서 올라가면 어서 현금화 시켜서 얘도 좀 다이어트를 시키고
남은 종목에 좀 비중을 더 실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해요. 문제는 그런데 내 계획대로 주가가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시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시장은 회복이 되는데 이게 그 당시엔 좋았는데 이제 한번 시장 사이클이 돌아가는 사이에 처음에 좋았던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이 다시 막 곽강을 받으면서 내 주식은 이렇게 좀 소외가 되는 상황이 되고 종합주가 지수는 올라가는데 코스닥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더 마이너스가 심해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막 불안해지고 또 그런 와중에 또 새롭게 각광받는 그런 섹터에 들어가서 종목을 막 가지고 있는 그런 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되실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합니다. 저는 이걸 왜 아냐면은 저희가 이제 투자 클럽을 하잖아요. 그러면 클럽에 처음에 가입하실 때 주식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신 분들은 정말 드물어요. 주식 계좌에 종목들이 담겨 있는 상태에서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클럽에 와서 좀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것도 풀어내고 주식하는 방법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자신의 주식 종목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상담을 요청을 하거든요. 그럼 보면은 대체로 이런 식입니다. 제가 지금 5종목을 예로 들었는데 어떤 분들은 3종목 정도가 이런 식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500만원, 40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들고 있는 거고, 이 500만원, 400만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라고 하면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돼서 물 타다가 그렇게 됐어요 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이거를 막 돈이 많은 분들이 더 그런데 이걸 오래 한 거예요. 오래 막 1년, 2년, 3년 한 분들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한 3, 40종목에 이런 식으로 막 물려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라던가 성향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주먹구식으로 주식을 한 티가 나요. 이렇게 하는 경우에 좋은 점은 하나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좀 물려있는 상태에서 이것들을 좀 치워두고 새로운 주식을 공략해서 매수를 할 때마다 조금씩 실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은 됩니다. 이만큼의 주식이 내가 현재 물려있는 상황이고 이걸로 지금 당장 돈을 벌 수는 없는데 현금이 있잖아요. 그럼 이 현금으로 다른 주식을 공략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게 되게 만족스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전체 자금 중에 상당 부분이 물려있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요 자금으로 마치 새빵살이 하듯이 조금씩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마냥 손가락 빨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조금 자금으로 계속 건드는 거예요. 다른 주식들을. 그렇게 해서 뭐 시장이 좋으면은 성과가 괜찮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 물려있는 주식이 다시 플러스가 되는 걸 기다리면 되니까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새로 들어간 주식도 물리고 다시 들어간 주식도 물리고, 여기는 막 이제 이만큼 물렸는데 얘는 요만큼 물리고 얘는 요만큼 물리고, 이렇게 점점 물리는 금액이 줄어들게 되겠죠. 현금은 점점 줄어드니까. 이런 상황으로 물리는 게 점점 많아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도 좀 희망을 가지죠. 왜냐면 좀 물려봤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다시 치고 올라가서 플러스 전환이 돼서 수익 실현이 되는 종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좀 지금 당장은 좀 물리는 종목들이 늘어나더라도 다시 플러스가 되는 시점에 팔면은 그래, 그러면 내가 또 수익이 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을 계속 사는 거를 멈추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전형적인 잘못된 방식의 백화점 매매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했지만 백화점 매매를 하면 안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같은 이런 주식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게 되면요, 나중에 모든 종목이 하락을 하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참고로 작년에 이제 그 코로나 질병 사태 이후로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고서 엄청난 상승을 이뤄냈잖아요. 올해는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기는 한데, 작년 이제 바닥 찍고 상승 전환하는 시점부터 해서 지금까지 우리 시장은 하락장이라는 것을 겪지 않았어요. 보시는 분들은 그동안에 짧은 하락장도 있었고 뭐 조정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등락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락장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락장을 제가 무슨 뭐 마치 10년에 한 번 오는 것 같은 그런 하락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은 굉장히 잦은 그런 빈도로 하락장이 출현을 해요. 지금 같은 이런 뭐 하락하는 거 갔다가 상승하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좀 하락이 되는 게 굉장히 자주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이례적으로 지금 시장이 너무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그런 하락장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게 올 거예요. 그게 뭐 몇 달 뒤일 수도 있고 1년 뒤일 수도 있고 2년 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장이 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일제히 그렇게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너무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한 독이 됩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막 이렇게 변동성이 있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종목이 많으면은 그 중에서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서 수익 실현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마치 좀 종목이 많으면은 좀 재미도 느끼고 수익도 많이 나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도 맞는데, 이게 이제 시장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종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해져요. 종목이 많고 현금도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현금을 쥐어짜서 이걸 한 거잖아요. 현금이 얼마 없는데 종목이 많다? 이런 상황이 맞는다? 그럼 되게 불리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 돌아가서 이 주식 초보자분이 처음에 이렇게 좀 멋모르게 막 1,500만 원 물린 그런 상황, 한 종목이 물린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제 좀 들어가서 한 500만 원 정도가 물렸어요. 남은 1,000만 원을 가지고 그런 새로운 주식을 막 사고 팔고를 안 하고 좀 차라리 기다렸다면, 그러면은 이 2,000만 원 물려있는 이 두 종목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남은 1,000만 원을 활용해서 여기에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뭐 이 종목들을 살릴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는, 능동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내가 주식을 막 벌려 놓다 보니까는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그에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현금도 점점 쪼그라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덩어리로 물려있는 얘네들을 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주식이란 거는 아마 이제 어느 정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작년부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익을 내는 것도 내는 건데 진짜 중요한 거는 하락하는 주식을 뭐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그냥 노력이 필요해요. 하락하는 주식을 빨리 잘라내서 뭐 손절한다 이런 개념은 좀 약간 제쳐두고더라도, 어쨌든 내가 손실 보는 거를 계속 만회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 정말 중요한 거는 현금이고, 그 현금은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네, 2,000만 원을 가지고 있네, 이런 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주식 대비 얼마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한 종목에 1,000만 원에 내가 현금이 1,000만 원인 거랑 주식이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현금을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것, 이건 또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또 여기에 뭐 5천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식이 물려 있는 상황에서 1,000만 원 들어가 있는 거는 또 더 다릅니다. 이 5천만 원을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안 되잖아요. 차라리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에다가 1,000만 원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더 나은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내가 주식에 넣은 돈 대비 현금이 얼마냐, 이렇게 주식 매수한 자금 대비 현금, 이렇게 통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이 어떤 상황으로 보유가 돼 있고 각각의 비중은 어떻게 돼 있으며 얘네들은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 상태에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현금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백화점 매매를 하고 이 종목이 10개, 20개, 30개, 50개가 되기 시작을 하면 그 현금을 여기에다 그렇게 맞춰서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냥 솔직히 종목이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식을 제대로 할 줄 알게 되면 내가 물린 주식을 올라가는 것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냥 계속 물타기해서 추가 매수하는 식으로 평단을 낮추는 것만 하지는 않죠. 그 이상의 이제 노하우가 생기면은 떨어지는 상황에서 내가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뭐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이 주가를 낮춰가고 먼저 이렇게 살을 내주면서 부분 손절을 해가면서 손실의 폭을 낮춰가고 평단을 낮춰가면서 역전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내가 능동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이 물려있는 상황에서 이 주식 냅두고서 그 현금으로 다른 주식을 사가지고 막 도박하듯이 그렇게 종목을 늘렸겠어요?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주먹구구식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주식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애초에 주식을 제대로 할지 모른다는 얘기를 증명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항상 그렇게 주식하는 분들께 그렇게 주식하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백화점 매매하면 안 됩니다, 비중이란 거를 좀 계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막 좋아 보인다고 막 덜컥덜컥 사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이런 식의 조언을 해드리면은 그래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해볼게요, 저는 이게 좋아 보여서 그렇게 했어요, 뭐 그런 식의 막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한 것처럼 솔직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분들은 스스로가 나는 주식을 잘 못합니다 라는 거를 계속 증명하면서 주식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를 본인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주식이란 게 좋은 주식을 사는 거, 이거 되게 좋아요, 중요합니다. 좋은 주식을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오를 수 있는 주식, 미래의 가치가 있는 주식, 원래 본래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 뭐 그런 거를 사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어떻게 내 계좌를 관리할 것인가, 내 포트폴리오를 어떤 식으로 꾸려 나갈 것인가에 대한 운영적인 노하우가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이라는 거를 할 때도 정말 좋은 아이템이 있더라도 사업에 실패하는 이유는 사업적 노하우가 없기 때문이잖아요.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있어야지 그 위에 아이디어가 얹어져 가지고 사업체가 굴러가는 건데, 마치 주식이란 거를 그 베이스 없이 그냥 좋은 주식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마치 주식이란 거를 큰 틀에서 이 사업체가 없이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사업은 아이디어보다는 그 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지만 좋은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려면 이 사업적인 운영 노하우가 분명히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를 뭐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절절히 아실 것이고, 만약에 사업을 안 해보셨다고 하더라도 느낌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런 느낌을 잡으셔야 돼요. 나한테 부족한 게 뭘까? 내가 좋은 주식을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건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주식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업을 할 줄 모른다. 이거와 동일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지금 머니버디가 말한 그 상황이 나랑 좀 비슷하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 상황을 그 주식을 하는 운영 노하우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노하우를 이제 적용을 시켜 나가셔야 돼요. 그게 이제 제가 예전에 말했던 뭐 물리치료하는 거 막 이런 얘기 해드린 거, 그리고 과수원 경영하는 거 막 이런 거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이제 계좌 관리, 비중 관리, 현금 관리 뭐 이런 거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거만 할 줄 알아도 주식이 참 쉬워지는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건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그동안 잘 안 와닿았다 하는 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좀 생각의 전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고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투자 클럽 같은 경우에는 실전을 같이 뛰면서 훈련을 하고 수익도 만들어내는 그런 온라인에서의 같이 투자 공동체거든요. 거기에 오시면은 주식을 뭐 어느 정도 했냐 뭐 이런 거랑 무관하게 본인의 실력보다 분명히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실력이 올라가면은 수익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리스크 관리도 더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주식이 지금보다 더 잘 된다는 얘기죠. 실력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그 클럽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걸어 놨습니다. 어니스트와 주식 비더비라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더 자세한 얘기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유튜브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